염소를 구해준 토끼. 어느 마을에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염소를 데리고 자주 풀밭에 나갔어요. 염소의 친한 친구 토끼도 가끔씩 놀러 왔지요. 하루는 토끼가 염소에게 말했어요. 염소야, 오늘 조심해. 하이에나가 오늘 밤에 마을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말을 멀리 앉아있던 농부가 들었어요. 농부는 집에 돌아와서 구덩이를 팠어요. 한 번 빠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덩이였지요. 밤이 다가오자 염소는 걱정이 되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밤에 하이에나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고? 이거 야단났네. 겁이 난 염소는 고민하다가 구덩이 속으로 숨었어요. 깊은 밤이 되었어요. 염소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때 하이에나가 농부의 집에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하이에나는 염소 우리로 들어가다가 구덩이에 쏙 빠졌어요. 아이쿠! 그 비명소리가 어찌나 큰지 염소는 잠에서 깼어요. 염소는 바로 옆에 하이에나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하이에나는 갑자기 친절한 척 말을 걸었어요. 염소야, 반갑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염소는 하이에나가 소문과는 달리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염소를 잘못 건드리면 주인이 날 쥐려고 덤빌 거야. 일단 염소에게 잘해준 뒤 주인이 나를 꺼내주면 이것을 빠져나와서 그때 잡아먹어야지. 이때 친구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하이에나가 순진한 염소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염소야! 갑자기 네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구덩이에서 뭐하니? 토끼야, 인사해. 나의 새로운 친구 하이에나야. 그래? 둘이 어떻게 하다 구덩이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해줄게. 그런데 한꺼번에는 꺼내줄 수 없으니까 염소부터 차례로 올려줄게. 토끼는 새끼줄을 내려서 염소를 구해주었어요. 토끼는 다시 새끼줄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이에나가 올라오려고 할 때 새끼줄을 놓았어요. 하이에나는 뚝 떨어졌지요. 아이쿠! 구해주기로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난 너한테 속지 않아. 구해주면 즉시 우리를 잡아먹을 게 뻔한데 너 같으면 구해주겠니? 하이에나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해서 큰 소리로 울었답니다. 힘센 수탉의 결과. 수탉 두 마리가 서로 힘이 세다고 우기며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수탉은 발버둥을 쳐봤지만 꼼짝도 못했답니다. 살려줘! 한참을 싸우다가 한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둥우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야호! 내가 이겼다!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야! 복귀! 꼭꼭! 싸움에 이긴 수탉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지요.
자기가 싸움에 이겼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수탉이 한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어요. 공중을 날아가던 독수리가 만세를 부르는 수탉을 보았지요. 우와, 맛있게 생겼다. 독수리는 잽싸게 내려와 수탉을 잡아갔답니다. 수탉은 발버둥을 쳐봤지만 꼼짝도 못했답니다. 채송화. 옛날 어느 나라에 보석을 무척 좋아하는 여왕이 있었답니다. 여왕은 어찌나 보석을 좋아하는지 한 번 본 보석은 모두 차지해야 만족하는 습성이 있었죠. 여왕은 매일 백성들에게 보석을 가져오라고 괴롭혔어요. 여봐라, 어서 아름다운 보석을 내 앞에 가져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야. 여왕님, 이제 더 이상의 보석은 없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날로 높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이상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코끼리 2마리에 커다란 보석을 가득 실은 채 왕궁으로 향했답니다. 노인은 여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져온 보석 1개와 여왕님의 백성 한 사람씩 바꿉시다. 자, 어때요? 여왕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람들은 한 명씩 노인 뒤로 모여들었고 여왕은 많은 보석을 차지했답니다. 여왕은 커다란 보석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백성과 보석을 다 바꾸고도 보석은 하나 더 남았답니다. 보석에 눈이 먼 여왕은 마지막 보석마저 탐내어 그 마지막 보석과 자기를 바꾸자고 했어요. 여왕이 마지막 보석을 노인에게서 받자마자 보석이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습니다. 결국 여왕은 죽고 말았죠. 폭발한 보석 조각은 창문으로 튀어나갔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보석 조각이 떨어진 자리에서는 작고 예쁜 꽃이 피었는데 그것이 바로 채송화랍니다. 뱀을 부러워하는 여우. 스르륵 쓱, 스르륵 쓱, 스르륵 쓱, 스르륵 쓱. 기다란 뱀이 풀밭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그러자 그 기다란 뱀은 땅속 구멍으로 쏙 도망가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 밑에서 그 모습을 보던 여우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우와, 뱀은 참 좋겠다. 저렇게 몸이 길고 가늘면 아무리 좁은 구멍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여우는 무서운 사자나 표범을 만났을 때 뱀처럼 쏙 땅속 구멍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우는 땅바닥에 누워서 다리와 팔을 쭉쭉 늘였습니다. 작고 가늘어지라고 힘껏, 아주 힘껏 쭉쭉 늘렸지요. 과연 여우는 뱀처럼 기다랗게 누웠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쭉쭉 누리다가 그만 팔이 빠져버렸답니다. 황새와 기러기. 황새와 기러기가 살고 있었어요. 기러기는 먹는 것에 욕심이 많았지만 황새는 먹을 것이 있으면 잘 나누어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죠.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황새와 기러기는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갈까? 기러기가 말했어요. 우리 저쪽 바다로 갈까? 거기는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하지만 조심해야 돼. 거기는 가끔씩 사냥꾼이 나타나거든. 황새가 말했어요. 둘은 훨훨 바닷가로 날아갔어요. 정말 바닷가에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기러기는 좋아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기러기는 숨도 쉬지 않고 먹이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천국 같아. 너무 맛있다. 많이 먹어둬야지. 기러기는 물속의 물고기를 쉬지 않고 잡아먹었답니다. 이것을 본 황새는 걱정이 되었어요. 조금만 먹어.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줄 아니? 한 번 왔을 때 많이 먹어야지. 기러기는 황새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적당히 먹은 황새는 네가 더 먹을 동안 난 운동을 해야겠다. 황새는 날개를 폈다 오므렸다 하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기러기야, 사람들이야, 어서 피해! 황새는 가볍게 하늘로 날아갔어요. 놀란 기러기가 허둥지둥 날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나 무거워진 기러기는 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기러기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기러기는 황새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답니다. 꼬리 잘린 여우. 아이고, 여우 살려. 숲속이 온통 여우 목소리로 시끌시끌해졌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 여우란 놈의 꼬리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덥석 걸렸답니다. 다행히 끙끙 힘을 주어 겨우 빠져나오긴 했지만 꼬리가 반이나 잘려나가 버렸어요. 여우는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이를 어쩌지? 다른 여우들은 모두 길고 보기 좋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 꼬리만 이렇게 달랑거리니 다른 녀석들이 나를 놀릴 거야. 여우는 친구들한테 가지도 못하고 달랑거리는 자기 꼬리만 보고 또 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내 꼬리처럼 친구들의 꼬리도 짧아지면 되잖아. 그래서 꼬리 잘린 여우는 아주 멋진 걸음걸이로 친구들한테 갔어요. 얘들아, 내 모습 좀 봐. 멋지지 않니? 내 꼬리 좀 보라고. 이렇게 짧으니까 얼마나 산뜻하고 시원한지 몰라. 꼬리 잘린 여우의 말에 다른 여우들이 자기 꼬리를 보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기다란 꼬리가 우스꽝스럽게 보였죠.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꼬리가 짧으니까 사자를 만나도 겁이 안 나. 왜냐하면 전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가 있거든. 꼬리 잘린 여우는 슬쩍 친구들을 훔쳐봤어요. 모두들 마음이 움직이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 있던 여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네 꼬리가 잘리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겠니? 꼬리 잘린 여우는 물론 아무 대답도 못했답니다. 탈무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을 연구하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유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유대인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를 조사한 끝에 유대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규범인 탈무드를 공부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께서 탈무드에 대해 잘 아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탈무드를 배울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소. 뜻밖의 거절에 찾아온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탈무드를 배울 사람이 못 된단 말입니까? 정 그렇다면 제가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 한번 시험해 보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비는 한 가지 문제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끝내고 내려온 두 소년의 얼굴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얼굴에는 새까맣게 검댕이 묻어 있는데 다른 소년의 얼굴은 검댕이 하나도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자, 당신은 두 소년 중에 누구 얼굴을 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는 듯 찾아온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얼굴에 검댕이 묻은 소년이지요. 그러자 랍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군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두 소년 중에 얼굴이 더러워진 소년은 다른 소년의 얼굴을 보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다른 소년의 얼굴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자기 얼굴도 그처럼 더러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굴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몹시 당황하며 다시 한번 시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에게 처음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씻겠습니까? 이번에는 찾아온 사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야 물론 깨끗한 얼굴의 소년이겠죠. 그러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틀렸소. 역시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군요. 그는 매우 낙심하여 랍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탈무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냉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소년이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한 소년의 얼굴이 몹시 더러워졌다면 어찌 다른 소년이라고 깨끗하겠습니까?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세 가지 소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남편과 순박한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부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화로운 마차를 탄 어느 백작 부부가 그 앞을 지나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 집엔 하인도 많고 아마 고급 음식만 먹을 거야. 마차는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부부는 그곳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부부는 자신들의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부부는 갑자기 귀족처럼 살고 싶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돼야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때 말이 끝나자마자 부부 앞에 정말로 펑 하고 마법사가 나타났답니다.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날 불렀나?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지. 하지만 소원은 3가지뿐이야. 저녁 때부터 소원이 이루어질 걸세. 꼭 기억하게나. 마법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손을 한번 휘젓고는 사라졌어요. 여보, 꿈은 아니겠죠? 그래요. 나도 분명히 들었어. 부부는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럼 난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할 거야. 부부는 소원을 생각하느라 즐거웠어요. 소원은 3가지뿐이니까 우리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합시다. 부부는 저녁을 먹으며 소원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어 아내는 불을 떼고 있었어요. 불꽃이 참 좋으네요. 큰 소세지를 구워 먹고 싶어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위에는 큰 소세지가 놓여졌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화가 나서 고함을 쳤어요. 저런 바보 같은 애! 소시지가 당신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소시지가 부인의 코에 딱 붙어버렸어요. 부부는 코에 붙은 소시지를 잡고 엉엉 울었어요. 아직 소원이 하나 남았잖소. 그걸 씁시다. 남편은 마지막 소원으로 아내의 코에 붙은 소세지를 떼어냈어요. 부부는 3가지 소원의 기회를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이 다 사용해버렸지만 소세지가 코에 붙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거북이와 독수리. 옛날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거북이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나도 저 하늘을 날고 싶다.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하늘을 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천천히 날고 있었지요. 우와, 멋있다. 정말 대단해. 독수리님, 독수리님! 거북이는 독수리를 향해 외쳤어요. 독수리는 거북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래로 내려왔답니다. 무슨 일이냐? 독수리님, 저에게도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는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어. 독수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어요. 독수리님, 제발 부탁드려요. 거북아, 너는 원래 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 그러나 거북이는 아랑곳 없이 더욱 끈질기게 졸라댔지요. 독수리는 점점 귀찮아졌어요. 좋다. 그럼 하늘을 같이 날아보자. 독수리는 발톱으로 거북이를 움켜쥐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답니다. 우와, 신난다.
그것 보세요. 저도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허영심에 빠진 거북이를 보자 독수리는 화가 나서 발톱을 풀었어요. 독수리의 충고를 무시한 거북이는 불쌍하게 죽고 말았답니다. 집을 가지고 다니는 거북이. 여러분들은 왜 거북이가 무거운 등껍질을 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거북이의 등껍질은 바로 거북이의 집이랍니다. 그럼 왜 거북이가 무거운 집을 지고 다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날 신령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오늘은 내가 성대한 잔치를 열 테니 모든 동물들은 와서 즐기도록 하여라. 그 소식에 동물들은 너도 나도 신령님의 잔치에 참여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서로 장기 자랑을 하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잔치에 가질 않았어요. 귀찮게 그런 데 가서 뭐 한담? 난 가지 않을 테야. 거북이는 잔치에 가는 것이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만 뒹굴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즐겁던 잔치에서 신령님은 거북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거북이는 왜 안 보이는 거냐?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거북이는 잔치에 오질 않았어요, 신령님. 뭐시? 에이, 고얀지고. 내일 당장 거북이를 불러오거라. 다음 날 아침, 거북이는 신령님에게 찾아갔어요. 넌 어째서 잔치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자 거북이는 귀찮은 듯 신령님에게 말했어요. 전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집이 더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령님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 집이 좋다면 내가 너를 항상 집에 있게 해주겠노라. 그러자 갑자기 거북이 등에 무거운 등껍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거북이는 무거운 집을 항상 등에 지고 다녔답니다. 두 나그네와 곰. 두 젊은이가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둘은 아주 우정이 깊은 친구 사이였지요. 한참을 걷는데 난데없이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순간 놀란 두 사람은 허둥지둥 도망가려 했어요. 한 명은 다행히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다른 한 명은 미처 도망가지 못했지요. 곰이 달려들자 젊은이는 바닥에 누워서 죽은 척을 했어요. 곰이 죽은 동물은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젊은이는 숨을 안 쉬고 참았습니다. 곰은 천천히 누워있는 사람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팔과 다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자 이번에는 코를 갖다 대고 킁킁거렸어요. 이리저리 냄새를 맡던 곰은
젊은이를 건드리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곰이 보이지 않자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조심조심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식은땀을 닦으며 누워있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했나? 그러자 친구는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어요. 위험이 닥칠 때 혼자 도망가는 친구와는 앞으로 놀지 말라고 하더군. 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혼자 도망갔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답니다. 친구란 위험이 처했을 때도 함께 하는 것이랍니다. 바람과 태양. 높고 높은 하늘에 바람과 태양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자신의 힘이 세다고 우기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힘 세고 덩치가 좋은 바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봐, 내가 한번 입김을 불면 나무와 집들이 날아간단 말이야. 저 땅 위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지. 그러자 온화한 태양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바람으로 모든 걸 무너뜨린다고 해도 그것을 힘세다고 할 수 없어. 뭐야? 그럼 어떤 게 힘이 센 거야? 자기는 그런 바람을 불 줄 모르니깐 약올라서 그러는 거군. 바람과 태양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힘 자랑을 하며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그때 땅에서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태양이 바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 저 나그네가 입고 있는 망토를 누가 먼저 벗기는가 내기를 하지. 뭐? 망토? 웃기는군. 겨우 저 망토란 말이야? 좋아, 내가 당장 벗기겠어. 바람은 태양의 제안에 콧방귀를 끼며 힘을 모아 나그네에게 바람을 불었어요. 순간 길을 걷던 나그네에게는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이러다 옷이 날아가겠군. 나그네는 망토를 더욱 단단히 잡고 걸어갔어요. 그것을 본 바람은 더욱더 센 바람을 불었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망토를 더욱더 꽉 잡았어요. 그러자 바람은 이내 힘이 다 빠져 지치고 말았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태양은 나그네를 향해 따스한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아니, 날씨가 왜 이러지? 좀 전까진 바람이 불어 춥더니 이젠 더워지네. 어우, 더워. 더는 못 참겠다. 망토를 벗어야겠어. 마침내 나그네는 망토를 벗고 길을 걸었어요. 그것을 본 바람은 그만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거봐, 아무리 센 바람을 푼다고 해도 그게 최고가 아니야. 진정으로 힘이 세다는 거는 이 머리라고, 알겠어? 바람은 태양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겨울과 봄. 신의 세계에는 계절을 담당하는 신 중에서 눈을 내리게 하는 겨울신과 꽃이 피는 봄을 담당하는 봄신이 있었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에는 떠나는 겨울신과 다가오는 봄신이 함께 만날 수밖에 없었죠. 겨울신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자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신이 봄신을 조롱하듯 말했어요. 사람들은 너만 오면 하나같이 마음이 들떠서 이상해지는 것 같아. 들이나 숲으로 가서 꽃들을 모으며 감탄하고 그것을 머리에 꽂기도 하는데 그게 뭐야? 허파에 바람이 든 것처럼. 치! 겨울신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반면에 난 말이지.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거나 덜덜 떨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원하면 사람들이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게다가 눈을 아주 많이 내리게 해서 집도 부술 수가 있다고. 나 참 대단하지 않나? 겨울신은 어깨를 으쓱이며 잘난 척을 했답니다. 지금껏 조용히 듣고만 있던 봄신이 말했죠.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맞이하자마자 저를 애타게 기다리나 보군요. 저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꽁꽁 언 눈을 녹이는 것과 얼었다가 녹은 땅에서 꽃이 피게 하는 재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겨울신은 자신의 계절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봄을 시샘하여 봄신을 놀리려 하였지만 도리어 얼굴만 붉히며 황급히 사라졌답니다. 겨울신은 그 후로 다시는 봄신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않았답니다. 지혜로운 까마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목이 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을 찾아 헤매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좀처럼 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마침내 작은 돌멩이들이 널려있는 들판 가운데서 목동이 버리고 간 물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속을 보니 병 밑에 물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물병의 주둥이가 너무 좁아 까마귀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부리를 병 속으로 들이밀어도 물이 있는 곳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물을 마실 수 있지? 병을 거꾸로 세우면 가까운 물이 모두 흘러버릴 테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하던 까마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까마귀는 옆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물고 와서 병 속에 넣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러자 병 속의 물이 돌멩이의 부피만큼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까마귀는 결국 귀한 물을 마시고 멀리 날아갔답니다.